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류는 달에도 가고 음. 원자도 쪼개고 심지어 생명의 설계도인 DNA까지 해독할 만큼 정말 똑똑한데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왜 바로 그 똑똑함으로 스스로를 파괴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까? 이 엄청난 모순.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유발 하라리 교수의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하라리는 이게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어리석거나 나빠서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그 정보에 있다는 거죠. 아주 선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 뭐 가짜 뉴스를 주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정보 환경이 왜 더 나아지지 않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걸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좀 명확해진 것 같네요. 과거의 인류의 그 거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이야기의 힘, 이 대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인간이 아닌 스토리텔러. 바로 AI죠. 네, 바로 그 AI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머리를 띵하고 때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E는 mc제곱 같은 위대한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사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라리의 비유를 딱 들어보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이론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우라늄을 캐는 광부가 있어야 하고 또 그대를 먹일 감자를 키우는 농부도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복잡한 물리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건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하라리가 드는 예시가 아주 날카로운데 예를 들어 오늘날 이란의 핵 과학자들은 물리학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따르죠? 시아파 신학 전문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옛 소련의 과학자들은 공산주의 이념 전문가의 지시를 따랐고요. 결국 사실을 다루는 전문가들한테 방향을 딱 제시하는 건 언제나 더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었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바로 돈이잖아요? 지금 당신 지갑 속에 있는 그 지폐, 그거 사실 그냥 예쁘게 인쇄된 종이일 뿐인데. 맞아요. 먹을 수도 없고 뭐 입을 수도 없죠. 네, 하지만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 같은 하라리 표현을 빌리면 최고의 이야기꾼들이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네, 그쵸. 그 종이 조각을 얻으려고 한 달 내내 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허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 돈, 국가 같은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통틀어서 스토리텔러는 항상 인간이었는데 이제 그 독점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AI 때문에요. 네. 이 지점이 하라리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AI를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요? 네, 외계지능, alien intelligence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지능. 인공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니까 뭐 우리가 더 잘 알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죠. 하지만 AI는 이미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도구라기보다는 뭐랄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지능, 마치 정말 외계에서 온 존재랑 마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하라리가 든 AI 커피 머신 비유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냥 자동화 기계라면 제가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면 에스프레소가 나오겠죠. 이건 그냥 정해진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한 자동화죠. 하지만 AI 커피 머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다가가며 먼저 말을 걸어요. 제가 지난 한 달간 당신의 데이터를 지켜봤는데 지금 딱 에스프레소가 필요하실 타이밍이네요.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렇게요.
와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소름 끼치죠. 그렇죠. 제가 완전히 새로운 메뉴인 베스트 프레소를 개발했는데 당신의 취향에 100% 맞을 겁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이렇게 창조까지 하는 단계. 이게 바로 외계 지능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잠재력이 현실에서 폭발한 사건이 바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었습니다. 아, 알파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여기에만 지목했지만 진짜 충격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알파고가 지난 2000년간 인간 바둑 고수들이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정말 외계적인 수를 뒀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그 유명한 신의 한 수라고 불렸던 그 수들이요? 맞습니다. 하라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가 2000년 동안 바둑이라는 행성에 아주 작은 섬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아웅다웅하고 있었다면 AI는 단 몇 주 만에 그 행성에 완전히 새로운 대륙들을 발견해버린 거라고요. 와, 자, 이제 이 일이 예술, 금융, 정치, 심지어 종교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하라리는 이런 새로운 정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가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게 변했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죠. 약 5,000년 전에 문자가 발명됐을 때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진흙판이랑 막대기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아주 단순한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혁명적이면서도 굉장히 역설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밭이라는 소유권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저 밭은 당신 것 이렇게 인정해줘야만 성립됐어요. 아, 공동체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맘대로 밭을 펴기도 어려웠겠네요. 이웃들이 전부 동의해줘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점토판에 이 밭은 오오의 것이다 라고 딱 기록되기 시작하자 소유권의 근거가 공동체의 기억에서 그 점토판 조각으로 옮겨가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개인은 이웃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유재산권이 강력해졌죠. 아, 그런데 동시에 저 멀리 수도에 있는 왕은 모든 토지 기록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걷고 거대한 권위주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개인의 자유랑 국가의 통제력에 하나의 기술에서 동시에 커진 거군요. 20세기 라디오나 TV 같은 대중매체도 똑같았어요. 이 기술 덕분에 수많은 시민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기술이 네, 바로 그 기술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고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술이 정반대의 사회를 만든 셈이에요. 그렇다면 21세기의 AI 기술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하라리는 여기서 유기적 네트워크와 무기물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21세기 이전의 모든 정보망은 결국 인간의 뇌, 즉 유기적, 올게닉 네트워크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밤과 낮에 주기가 있고 휴식이 필요했죠. 그렇죠. 월스트리트도 주말에 문을 닫잖아요. 트레이더들도 잠을 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AI가 기반이 된 무기물, 인올게닉 네트워크는 다르죠. 쉬지도 않고 휴가도 필요 없고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갑니다. 이게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항상 켜져 있을 것을 강요하고 우리를 완전히 소진시킨다는 지적이었어요. 24시간 속보가 뜨는 뉴스 사이클을 생각하면 바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사생활이라는 개념을 아예 뿌리채 흔들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 악명 높았던 소련의 KGB조차 모든 시민을 24시간 감시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인력이 부족했겠죠? 그렇죠. 요원도 부족했고 그 감시 보고서를 전부 분석할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AI는 가능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8살 때 대학 파티에서 했던 합법적이긴 하지만 좀 어리석은 행동이 담긴 영상 같은 게 20년 후에 제가 중요한 자리에 오르려 할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라리는 이걸 인생 전체가 하나의 긴 면접처럼 변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와, 긴 면접이라니. 과거의 실수가 영원히 기록되고 절대 잊히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더라고요. AI가 법적인 인격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경로요. 미국 법체계에서는 이미 기업이 법인으로서 인격체로 인정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인간 직원이 한 명도 없이 오직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회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AI 법인은 돈을 벌고 은행 계좌를 열고 심지어 그 돈으로 로비를 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AI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법적, 기술적 경로가 열려 있다는 게 하라리의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예측해서 완벽한 규제 법안을 미리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라리는 경직된 규제보다는 스스로의 실수를 고쳐나갈 수 있는 자기교정 메커니즘을 갖춘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교정 메커니즘,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예는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방법을 조금 바꿔보고 또 넘어지면서 스스로 균형 잡는 법을 교정해 나가잖아요. 아, 이게 개인 수준의 자기 교정이죠. 아하, 실패를 통해 배우는 능력, 그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사회 제도로 확장하면 과학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과학 저널은 이미 알려진 뉴턴의 이론을 반복해서 싣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뉴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교정하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논문을 싣죠. 과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기교정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선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우리가 지난 4년간 이 정당을 뽑아봤는데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교정할 기회를 갖는 거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없는 시스템과 비교하면 그 중요성이 더 명확해져요. 푸틴의 러시아 같은 독재 체제는 리더의 치명적인 실수를 교정할 방법이 없죠. 아, 또 절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전 중심의 전통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리는 성경에 노예제를 당연시하는 구절이 있지만 그걸 수정할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해요. 반면에 똑같이 노예제를 허용했던 미국 헌법은 달랐다는 그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네, 미국 헌법 자체에도 끔찍한 결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장치, 바로 수정헌법 조항이죠. 네, 바로 그 수정헌법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거죠. 바로 그 자기교정 메커니즘 덕분에 결국 링컨과 같은 지도자들이 헌법을 수정해서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유연하고 강력한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정보와 진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라리는 진실이란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정보라고 말해요. 세상의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질수록 진짜 진실은 그 허구와 쓰레기 정보의 덩이 속으로 가라앉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특히 민주주의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죠. 네, 민주주의의 본질은 결국 시민들 간의 대화인데 내가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진짜 인간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AI 봇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있는 공론장 자체가 붕괴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라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제안해요. AI가 인간과의 대화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나는 AI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것. 아, 가짜 인간 행세를 금지해야 한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라리의 개인적인 조언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보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이었죠. 네,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듯이 우리 정신에 입력하는 정보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와 증오,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정크 정보만 계속 섭취하면 우리 정신도 병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정보 단식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잠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멈추고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차분히 소화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 정말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라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AI가 단순히 정보의 출처를 넘어서 우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 자체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개인적인 정보 다이어트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집단적인 다이어트 계획 혹은 사회적 면역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당신에게 남겨드립니다.